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 대표님. 네, 오늘부터 이제 그 요즘 이슈가 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후 재앙에 대해서 박사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아무래도 박사님은 그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현지에서 또 직접 이렇게 적정 기술을 구현하고 계셔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13회에 걸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태양에너지를 전공했고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태양연료 석사 그리고 태양광으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탄자니아에서 자원 활동을 하면서 태양광 램프를 사용해서 아주 열악한 그런 마을에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 발전을 어, 자원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 최학기 대표님의 초대로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약 한 오늘 포함해서 약 한 14주간 주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이 거론됐던 제가 공부하던 35년 전에 그때 벌써 태양에너지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지구의 온도가 더워져서 나중에는 아주 재앙이 온다는 걸 경고했는데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 후 3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뭐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서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그런 최 대표님의 요청을 받고 자료 조사해 보니까 빌 게이츠가 참 놀라웠게도 지난 10년 동안 여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다음에 저는 저기 대중의 건강과 교육에만 몰두한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것을 예견해서 연구를 했고 그 각 물리학, 화학, 공학, 정치학, 경제학, 재정 총망라하는 그 세계적인 그 전문가들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더 탐구해서 이 금년 2월 16일 날빌 게이츠 저자 빌 게이츠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전 세계 동시에 출간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온실가스 효과는 무엇인지, 지구 온난화 원인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510억 톤입니다.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는지, 또 몇 년 내에 달성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13주 동안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13개 주제를 가지고 매주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온실가스 때문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지구에서 받은 에너지는 다시 또 방출되는데 그중에 그 온실가스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이것이 대기권에 들어가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이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나가야 지구의 온도가 태양열로부터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또 지구에서 방출되는
복수에너지가 소위 밸런스가 돼가지고 지구 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온실가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마치 우리 온실에서 그 비닐이 온실 안에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지구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 35년 전에 그 태양에너지 과학자들이 경고했을 때에 비해서 약 1도 상승한 것입니다. 그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지구에서 1도라는 것은 상당히 어, 그 중요한 온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온실가스 배출이 그동안에 배출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도가 상승하면은 그때 기후재앙이 됩니다. 그러면 폭풍, 허리케인, 산불, 해수면이 상승하게 돼가지고 정말 참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 늦어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빌 게이츠 저자는 그동안 10년 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아주 심층적인 그런 인터뷰, 그리고 현장 답사,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 검증을 했습니다. 정말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가? 이는 결국 기후 재앙을 일으키는가를 검증하고, 현재 온실가스 총량 및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를, 요새는 그 세계은행이라든가 그 에너지 그런 그 잡지에 굉장히 그 상세한 그런 그 에너지 소요량이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소요량으로부터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가스 발생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발생 요인 경중에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매년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10억 톤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중에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거를 이제 분석해 볼 것 같으면은 각종 그 제조 분야의 31%, 그다음에 전기 생산의 27%. 전기는 현대 문명에서 가장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 4분의 1 이상이 들어갔고요. 그 사육과 재배,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육하고 재배하는데 그 먹기 위한 것의 19%, 다음에 교통하고 이동하는 모든 것의 16%, 또 인간의 그 쾌적한 조건, 살기 위한 쾌적한 조건인 냉방과 난방의 7%, 그래서 도합 510억 톤이 매해 대기권에 방출되고 있습니다. 어, 전 인류가 아마 예외 없이 코로나 19으로 일종의 질병 재앙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크게 감소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이 희생됐고요. 수천만 명이 실직됐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경제 활동이 어, 제한을 받은 건데, 겨우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5% 감소했습니다. 약 한 25억 톤 감소한 것이죠. 그럼 510억 톤, 25억 톤, 정말 갈 길이 참 멀고 험난합니다. 정말 이처럼 엄청난 희생에 비해서 정말 얼마나 약소한 그런 배출량이 감소되었습니까? 그래서 단지 코로나19 하나 분석만 하더라도 정말 참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후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우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CO2를 밟아야 됩니다. 정말 참 CO2를 우리가 밟아서 CO2가 대기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개개인들이 다 두 발로 CO2를 밟아야 된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라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 달성해야 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건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과학, 기술, 제조, 경제, 정책 모든 분야의 그 저자가 그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사항은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한 탄소 제로. 이 탄소 제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탄소를 갖다 대기권에 더 이상 내보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바란스를 이루어서 거의 제로를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510억 톤이라는 그 엄청난 그 방출되는 거를 다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탄소 제로 수준으로 돼야만 지구의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식품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태양광 풍력 같은 우리가 일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공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은 가격 면에서 좀 불리합니다. 불리하고 그리고 그 태양이라든가 풍력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는 태양이 없고 바람이 없으면 또 풍력 발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좀 더 획기적인 기술과 어떤 현명한 수단이 개발이 돼야 할 것입니다. 결국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획기적인 기술 개발 및 출시, 시장에 내놓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사용을 그래야만 결국 우리가 대기권에 방출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이제 빌 게이츠 저자가 고심해서 참 체계적으로 만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혁신 및 아이디어를 상용한 경험을 활용해야 되고 이미 탄소를 줄이는 데 적용된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 얘기 뭐냐면 소개하고 공유해서 많은 일반인들 또 아이디어를 창출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이죠. 이 기술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전략적으로 그 분야에 많은 투자와 또 아이디어가 집중이 돼야 되겠습니다. 혁신을 이루는 주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고요. 정부와 기업 및 각 개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세워내야 된다. 이건 아무리 전문가들이 앞장서고 정부가 앞장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저부터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 기여를 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 예외 없이 다 각자가 크든 적든 기여를 해야만 가능한 그러한 정말 총체적인 예외가 없는 그러한 이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13주 동안
왜 탄소 제로, 첫 번째 왜 탄소 제로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물어야 할 5가지 질문,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다음에 가장 그 연간 배출량이 큰 각종 제조 분야 31%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공략해서 줄일 것이냐. 다섯 번째는 전기 생산. 우리가 전기 없이 매 순간이 불편한 게 전기인데 이 27%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또 먹고 사는 게 사육과 재배인데 약 19%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교통과 운송, 냉방과 난방, 더워진 지구에 대응하기, 정부 정책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온실가스 제로로 가는 길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12번째, 결국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결국 기후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코로나19 같은 그러한 재앙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허리케인이다, 산불이 일어난다, 다음에 그 북극에 있는 얼음이 얼어서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좀 바닷물을 접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은 물에 잠깁니다. 그럴 때 오는 그 인간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13주 동안 좀 더 심도 있게 매주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한 도전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야, 이게 진짜 이 14회를 다 끝나고 나면 개인이지만 우리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고 뭘 해야 될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 박사님이 이거를 기획을 하시면서 특히 누가 더 들었으면 좋다고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구 온난화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크게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잘 사는 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떤 편익을 위해서, 또 경제 성장을, 자기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과도하게 그 온난화 가스를 만든 건데,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는 극빈자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 10년 있었지만은 만약 지구 재앙에 의해서 거기 이상기후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농사 다 망칩니다. 제가 지던 탄자니아만 하더라도 거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담대하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집니다. 어떤 마을은 굶어 죽어요.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습니다, 정말. 그러면 지구 이상 기온이 온다면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대륙, 또 저런 열악한,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은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이죠. 그러나 이것을 만든 주범은 문명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종의 문명국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강의는 이미 빌 게이츠가 현재 세계 각 분야의 과학자, 경제학자, 또 그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다 만나서 이미 만든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전략이지만은 우리가 한 개의 책으로 나왔지만은 이것을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이 정말 앞으로 반드시 다가오는 이 재앙 앞에서는 예외가 없지만,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가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정부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으면 더 아마 피해는 컸을 겁니다. 그처럼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마스크를 써라, 다음에 그 4인 이상 모이는 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코로나 19이 그나마 감소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구 재앙도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국민 누구나 다 마치 코로나 19을 대한 것처럼 그것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요. 이거를 이제 누구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시니어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젊은 친구들도 이러한 것들이 물론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나 이렇게 많이 있지만, 실제로 박사님 같은 전문가면서 또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빌 게이츠가 그 연구한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13주, 14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